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 이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극한 단기 지속 강수라고 해서 시간 단위에서 발생하는 극한 강수의 모의 성능과 미래 전망에 대한 결과를 CPM과 RCM이라는 두 모델 실험을 통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올해 특히 장마 기간이 많이 길고 많은 양의 강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단기 지속 극한 강수, 즉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후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던 1강수 차원에서의 극한 강수가 아니라 시간당 강수량이 얼마만큼, 즉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강한 강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왼쪽에 이제 YTN 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강수량의 체감 정도를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이제 약 20mm가 초과하는 시간당 강수가 약 20mm를 초과할 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극한 강수를 분석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단기 지속 극한 강수의 이런 현재 모의 성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데요. 이런 연구는 대부분 이제 유럽 지역과 미국 그리고 뭐 일부 아시아,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지역에서는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기후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 RCM과 CPM 두 모델 실험에 따른 단기 지속 극한 강수의 성능을 평가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단기 지속 극한 강수의 미래 변화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모델 실험 간의 차이를 좀 더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아소스 관측 지점 자료를 레퍼런스 자료로 사용했는데요. 2001년부터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65개의 지점 자료를 CSV, 즉 ASCII 포맷으로 된 자료를 받아서 지점 로케이션 정보를 읽어들여서 SGDF 그리드 격자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후에 그리고 이제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X축과 Y축으로 된 이 그림은 X축은 공간 규모 해상도, Y축은 이제 시간 규모 해상도로 각각의 이 웨더 이벤트가 모의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상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타낸 프레이네덜의 2017년 논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기후 이제 전망에 사용하는 GCM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공간 수평 해상도가 100km 이상으로 저희가 뭐 전선이라든지 좀 큰 규모의 웨더 이벤트를 모의하는 데는 적합하나 이제 좀 더 작은 규모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을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한계는 RCM의 해상도인 25km나 12.5km로 하더라도 디컨벡션, 즉 이제 단기 지속 극한 강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제 급격하게 발달하는 대류 현상을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CM이나 CPM에서는 컨벡션 파라미터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대류 현상을 모의하는 방법으로 대류 현상을 묘사해 왔는데요. CPM 같은 경우에는 수평 공간 해상도가 이제 4km 이하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을 미세모의 과정에서 직접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RCM 같은 경우는 코덱스 코어에서 사용하는 25km 해상도로 실험된 것을 분석했고요. 이제 2.5km 수평 해상도를 지닌 CPM 실험을 따로 설정해서 파라미터리제이션을 오프해서 이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2002년, 2005년 그리고 미래는 RCP-8호에 2091년, 2095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25km 격자 자료로 만든 다음에 이제 웹 샘플즈만 남겼습니다. 시간당 강수가 0.1mm를 초과하는 기용 강수 격자만 남겼고요. 그 모든 한반도 내 격자를 어그리게이션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 군집을 만든 다음에 온도 구간을 2도씩 구간마다 샘플을 따로 수집을 해서 위에서 이제 보였던 많은 샘플 중에서 지금 예시는 13도에서 15도씨 사이에 존재하는 강수 샘플 결과를 모읍니다. 이렇게 모은 샘플들에서 99%에 해당하는 시간당 강수를 계산하여 이제 단기 지속 극한 강수 SDEP라고 하는 값을 계산했습니다. 이제부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선 그래프는 X축은 기온, Y축은 이제 단기 지속 극한 강수의 강도 밀리미터 퍼 아워의 값이고요.
관측 자료는 검은색 실선, 그리고 모델 결과는 RCM은 파란색, 그리고 CPM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져 있고 미래 결과는 점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뒤에 보이는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은 이제 노란색 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CC 레퍼런스 라인으로 7% 1도씩 증가할 때마다 7% 증가하는 선을 나타냈고 더블 CC는 1도 증가당 14% 증가하는 것을 각각 레퍼런스 라인으로 그렸고요. 관측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8도부터 약 18도 정도 하던 온도 구간에서는 CC 레퍼런스 라인을 따라서 이제 기온이 증가하는 구간에 따라서 단기 지속 극한 강수가 증가하고 있다가 18도에서 약 24도씨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CC보다 더 높은 거의 더블 CC에 가까운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24도가 넘는 구간에서는 그런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구간을 관점에서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CP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간에 대해서 관측과 상당히 유사한 강도를 모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RCM 같은 경우는 20도씨 구간이 넘는 구간에서 급격하게 강도가 약화되면서 관측에서 모의되는 30ml/h 같은 단기 지속 극한 강수를 모의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미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기온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기온 구간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단기 지속 극한 강수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는 이제 X축이 기온이었기 때문에 이 샘플에서는 상대 습도가 포화 상태인 100%도 존재하지만 이제 건조한 구간도 함께 샘플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X축을 이슬점 온도로 맞춰서 이제 상대 습도를 100%로 했을 때의 단기 지속 극한 강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세 번째 구간의 특징, 즉 높은 온도 구간에서 이제 꺾이는 현상 같은 경우가 후화 소중 기압이 충족된 기온 구간으로 샘플링을 할 시 이제 그런 꺾임 현상 없이 관측이나 CPM에서는 끝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RCM에서는 여전히 이런 세 번째 구간에서 과소모의되고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도가 적용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이제 듀 포인트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기온에서 이슬점 온도 값을 빼면 이 듀 포인트 디프레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습한 상태에서 극한 강수가 발생하는 것이고 값이 높을수록 건조한 상태에서 극한 강수가 발생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온 관측을 먼저 말씀드리면 17도 하는 구간까지는 플럭츄에이션이 있지만 어느 정도 2도 구간에서 습한 상태에서 이제 극한 강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7도에서 24도 하는 구간까지는 점차적인 증가가 있다가 24도 이후 구간에는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극한 강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M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나 RCM보다 이런 건조한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RCM은 더 웨트한 상태에서 극한 강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조한 상태에서 아까 같은 극한 강수가 발생하려면 이제 딥컨벡션이 크게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K프 값을 계산해서 이제 온도 구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류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RCM과 CPM 모두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K프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ERA5로 계산한 결과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지금 여기는 첨가를 못했는데 빨간색으로 보인 CPM선과 K프 값이 상당히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RCM이 어느 정도 대류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과대 모의하고 있는 상태고 CPM은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고 온도 구간이 늘어날수록 대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아까 건조한 구간에서도 극한 강수가 활발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제 대기 안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K프가 증가하는 기온 구간도 살짝 딜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RCM과 CPM의 단기 지속 극한 강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좀 더 비교를 해보자 X축에는 K프 값, Y축에는 이제 SDEP 값을 스캐터 플롯으로 그린 다음에 기온 구간별로 연결한 그림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보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K프, 즉 이제 잠재적으로 대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도 RCM은 극한 강수로 변환되는 이제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CPM은 이제 현재나 미래 전망에서 K프가 더 클수록 이제 극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드리면 이제 관측이나 CPM에서
기온 구간에 따라 단기 지속 극한 강수는 CC 때로는 WCC처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RCM은 이런 구간을 온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과소 모의하는 특징이 나타났고 CPM은 대류 현상을 유사하게 모의함에 따라 관측과 유사한 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 변화학 관점에서는 기온이 아무래도 상승함에 따라 극한 단기 지속 강수 자체는 높아졌지만 이런 스케일링 비율은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좀 더 이런 RCM과 CPM에 나타나는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